네. 중간에 이제 이러저러한 또 직원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고 그 감성 리더십으로 이제 회사를 경영을 해왔는데 이제 감성 리더십 교재로 리더십의 한 부분의 교재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제가 힘들어하니까 멘탈 코칭을 좀 한번 받아봐. 그래서 처음에는 멘탈 코칭이 뭔지도 몰랐죠. 네. 그래서 잘 어울리고 또 그 멘탈 코칭을 받으면 약간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권장을 해주셔서 이제 맨 처음에 스포츠 멘탈 코칭을 배우게 됐고요. 그 스포츠 멘탈 코칭을 이제 수료를 하고 나서 멘탈 코칭을 배우지 않았으면 아마 사업 현장 일선에서 굉장히 피폐해져 있어가지고 맨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셨던 원동력이 이제 멘탈 코칭이라고 하시는 걸 들어보면 멘탈 코칭 전과 후가 많이 이제 비교가 될 것 같은데 본인 입장에서 멘탈 코칭을 알기 전과 후 어떤 변화가 가장 본인 변화가 큰가 한번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멘탈 코칭을 배우기 전에는 힘들 때는 네. 책 속으로 빠진다든가 뭐 다른 방법으로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도망가고 그랬었는데 네. 쉬워요. 오, 그렇습니까? 예, 문제에 봉착했을 때 네. 아, 이걸 어떡하지? 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아, 팩트 체크하는 거? 네, 팩트 예, 체크하는 거. 네. 그다음에 그럼 나는 어떻게 되고 싶은가? 오. 그게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래? 그럼 지금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뭘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정리가 잘 안 되면 또 그걸 써봐요. 제가 원래도 멘탈 코칭 배우기 이전에도 네. 제가 A4 용지를 가운데로 딱 접어서 네. 문제점 쫙 적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적고 그런 식으로 제가 풀어나가는 게 많았었거든요. 멘탈 코칭을 배우고 난 후에는 그게 확연하게 확실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문제가 뭔지 좌측에 문제 적고 우측에 네네. 해결 방법 적었지만 네. 팩트 체크 할 수 있는 거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 거 그걸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못한 거죠. 세 가지 기법으로 하는 거를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 멘탈 코칭 배우고 나서 내가 해왔던 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 일상을 아침에 눈 뜨고 잘 때까지 멘탈 코칭을 다 대입해서 생활하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본인만의 기법,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있는 자기와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네. 또 어떤 다른 물건을 가지고 스스로 주문을 외우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도 있고 혹시 이사장께서는 어떤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방법. 기록하는 거를 아주 좋아하고 기록. 예, 예. 기록의 여왕이라고 해도 여왕이라고 할 정도입니까? 예, 기록물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 그날 뭔가 신문을 읽거나 아침에 네. 일어나서 아침에 5시 반이면 신문을 보게 되는데 공감 가는 단어들이 항상 생겨요. 그러면 제가 포켓 수첩에다가 그 공감 가는 걸 반드시 적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오늘만 느끼는 게 아니라 계속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포스트잇이나 네. 해가지고 딱 벽에다 붙여놓고 그거 거의 익숙될 때까지 좀 읽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생활을 그렇게 해서 매일 거의 루틴화되어 있나요? 네, 루틴화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포켓 수첩이 그러니까 다이어리 노트 말고 네. 포켓 수첩을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한 2개 정도 집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간다면 계속 그거 보고 가면 지루하지 않고 와 이런 것도 내가 적어놨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의 회장님께서 네. 본인은 돈만 벌고 열심히 왔는데 뭔가 글을 적거나 어디 가서 발표를 하거나 하는데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써야 될지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포켓 수첩에 그게 뭐 그때그때 제가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든 단어든 뭐든 적어놓은 게 있어서 누군가가 그 요약해서 하나하나 적어놓은 무슨 노트나 하나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네. 수첩을 아무나한테 한 2권 주고 그냥 재미나게 읽어보세요. 그 날마다 이제
적어가는 거. 제가 와닿는 글이 있다면 항상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예, 이제 멘탈 코칭도 또 같이 접목을. 그렇군요. 되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매일 감동적인 그 문장을 메모하신다는 게 굉장히 아주 신선하게 와닿아요. 소개해 줄 만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 일본 작가 나스메 소세키의 홍시여 잊지 말게나 홍시여 잊지 말게나 그대도 젊었을 때는 떨었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홍시가 떨었잖아요. 그 말을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일 때 우리도 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이 있듯이 네네. 우리도 다 미숙한 상황에서 부단한 생채기 나고 깨지고 일어서고 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하고 자만할 게 아니라 이제 홍씨 너도 정말 젊었을 때는 떨었으니까. 제가 지금 막 감동이 확 몰려오는 느낌이 들어요. 멘탈 코칭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오키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홍시. 네, 갑자기 홍시가 먹고 싶어지긴 합니다만. 네. 홍시한테 보내는 글로 오늘 1부 순서를 정리하고요. 잠시 후에 음악 한 곡 듣고 또 다른 얘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멘탈 코칭을 쭉 공부하시고 지금 전파하시는 입장에서 사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계기가 이제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 들어보면 사업을 하시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업과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건지,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 연관성이 있고 중요한 건지. 반도체 사업을 꽤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그 운영을 해오면서 기업은 사실 예전에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네. 근데 지금은 기업이 가치 추구지 이윤 추구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예전에 산업사회 초기에는 무조건 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 게 회사의 목적이었죠.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지만 기업의 매출은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인격이요? 예, 사람의 인격처럼. 네. 그다음에 이익을 내지 않는 기업은 악이라고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인격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 마음을 사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 운영과 멘탈 코칭 또 마음 이거는 불가분한 관계죠.